사실 영화 한 편 정도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운받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홀로그램으로 여기가 나와서 이렇게 스타워즈처럼 이제 원격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원격 수술 서비스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굳이 바꿀 수 있는데 10년을 기다렸다가 하는 겁니까? 네. 희한하게 3회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려면 시간이 네. 필요해요.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한 거예요. 들이. 대역죄인이 된 거죠.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길 건너가시면 되잖아요. 뭐 가는 거 보내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가는 거 어려워요. 예. 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T트렌드 아이용 무버라고 불리는 이런 이유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프로세스를 전부 다 없애줘. 그 규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동통신 뭐 4G 또는 뭐 LTE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충분히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곧 한 2020년 정도 되면 5G라 불리는 새로운 이동통신이 다가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은 단순히 음성을 넘어서 아주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5G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자, 유탁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박종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꾼다라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G, 네. 5G라고 5세대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개념이 일단 무엇인지 먼저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4G와 5G 두 서비스를 비교를 해본다면요. 예.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대용량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속 스피드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그런 초고속 데이터 속도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이제 사람들 간의 연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5G 시대에는 모든 사물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대용량 접속 기능 이 두 가지 특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획기적인 데이터 속도 향상의 예를 들어보면 예. 기본적인 4G라고 했을 때 하나의 기지국 셀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속도가 최대 225Mbps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네네. 이게 5G가 되면 하나의 기지국 셀이 최대 약 50GBps의 아주 획기적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아직 모르죠? 최대 전송 속도라는 것은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획기적인 데이터 속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5G가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예, 이제 방금 기술과 성능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도 역시 기존 네트워크 대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홀로그램을 포함한 이제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초연결 IoT 서비스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실감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는요. 예.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홀로그램이라는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요. 이제 콘텐츠를 보다 실감나게 사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칭하고요. 이제 초연결 IoT 서비스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센서들, 많은 센서들 그리고 스마트 기기들 그리고 차량 등까지 모두 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수집되는 정보들 기반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물 인터넷 말고 뭐 다른 활용 분야 어디 있을까요? 이를테면 통신을 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직접 내 옆에 진짜 앉아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진짜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실감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마존 밀림 체험을 서비스를 보고 있는데 내가 마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난 지금 거실에 앉아 있지만 그 밀림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5G 시대가 오면 저희가 홀로그램으로 여기가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스타워즈처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야, 그런 날이 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사람을 보면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홀로그램 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으면 굉장히 인간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 또 재난 재해
뭐 또는 뭐 의료 서비스 이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고가의 의료 장비들을 사용한 원격 의료 서비스들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등을 사용을 해서 이제 원격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원격 수술 서비스도 등장할 것이다 예.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안전재난통신망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2G나 3G망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이나 문자 기반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5G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더 정밀해진 위치 정보 제공 기반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면서요.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탈출구를 안내해주는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허. 다운로드 속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5G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750MB 정도 용량을 가지는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예. 때 약 80초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80초? 네, 네, 80초 가량이 소요가 굉장히 되는데요. 이론적인 얘기죠. 아, 네.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아, 네. 이론적인 예. 속도가 일단 그렇게 표시가 되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5G가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 네. 이 80초라는 것이 단 1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 정도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아, 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야, 그러면요. 작은 단말기가 아니라 네. 큰 TV에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뭐 미러링 서비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화질이 좀 좋아야 돼요. 네. 그런 거는 한 3기가 네, 뭐 심지어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한 5기가까지 간단 말이에요. 영화 한 편이. 네, 네, 네. 그런 거면 지금 계산해 보면 10초도 안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초 만에 받을 수 있는 속도가 되는 거죠.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요거 지금 개발을 할 방송이라서 예정입니다. 이 다 녹화가 돼 있어요. 나중에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 예, 더 동의를 하고요. 예.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 실감형 서비스를 위해서 동영상 자체의 크기도 같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아. 예, 이제 그런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느끼는 예. 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이제 지금 현재 750MB의 영화를 얘기했을 때는 1초가 맞습니다. 아하.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왜? 왜 1000배가 빨라지고 네. 왜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느냐? 네.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4G에 대비해서 5G 시대에는 우리가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가 네. 굉장히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은 제한적인 주파수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그렇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5G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넓어지는 초광대역을 사용해서 주파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주파수는 한정돼 있지만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이제 고주파 대역으로 가면 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허. 초고주파 대역에서의 그런 굉장히 초광대역 주파수를 확보를 하고 그것을 잘 처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파이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주파수 자원 자체가 넓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초광대역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고 예. 또 한 가지 볼 것은 안테나 기술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많은 개수의 안테나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테나 개수가 많다는 의미는 데이터를 실을 수 있는 그 파이프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실어서 한꺼번에 전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제 5G 시대에는 이러한 간섭 제어 기술이라는 것이 고도화가 돼서 굉장히 작은 셀로 촘촘하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합쳐져서 예. 이제 그런 빠른 데이터 속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G는 지금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결국 핵심은 빠르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 네. 대용량 데이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예, 지연 없이 네, 지연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5G를 놓고 지금 뭐 다양한 기술 표준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막 지금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상용화를 타겟으로 해서 예. 지금 기술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돌아보면 4G LTE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국망 단위로 이렇게 빠르게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공하는 광대역 LTE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첨단 기술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고요. 예. 아시아 쪽으로도 한중일 세 나라가 5G 기술에 대해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2018년에 또 세계적인 이벤트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예. 있는데요. 그때 아마 세계 최초의 그런 5G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5G의 패권 주도권을 놓고 이게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 ITU 정권회의에서 그 한국인 이재석 박사가 네. 표준화 총국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죠? 네. 야, 이 5G 기술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죠? 왜 뭐가? 아, 네. 네, 예. 자,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자, 이 짧은 시간에 5G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 좀 많이 이 느낌이 왔어요. 뭔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진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지금 한중일 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정말 열심히 해서 말이죠. 전 세계의 5G 기술 표준을 대한민국이 선점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희한하게 3회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테크수다 위드 블러터. 자, 오늘은 말이죠. 이 단통법 관련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6회, 상쾌, 통쾌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호섭, 오은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말이죠. 네. 단통법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단통법 왜 만들어졌었습니까? 여기 100만 원짜리 예를 들어 이게 100만 원짜리 폰이 있다고 딱 쳤을 때 예.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조금 조금 받아가지고 한 80만 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조금 왕창 받아가지고 한 20만 원에 사고 그러면 처음에 8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생돈으로 한 60만 원 날린 기분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시장 질서를 좀 어지럽힌다. 이통시장이 굉장히 혼탁하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단통법 딱 2가지 딱 제안했습니다. 2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2번째는 그 보조금을 30만 원으로 제한해라. 가장 이제 사용자들한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딱 그거 2가지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됐어요, 지금. 어찌됐건 법을 만든 취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취지 자체는 아주 취지는 훌륭한 좋아요. 모든 취지는 법이 좋아요. 취지가 네. 다 훌륭한 것 네. 같아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10월, 11월 딱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2달이 채 안 됐는데 폐지 논란, 폐지 얘기가 나오고 개정, 뭐 폐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화딱지 나는 게 그 예전에는 그 이른바 호갱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속어잖아요. 그렇죠. 호갱만 비싸게 샀는데 이제는 애블바리 비싸게 주고 사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야. 단통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일 뉴스에서 보는 거는 보조금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조금이 네. 통신업체의 마케팅 비용으로 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제품 하나 팔 때마다 통신사 쪽에서 한 5, 60만 원에 이르는 종전에 단통법 이전에 5, 6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쓰다 보니까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과하다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통신사들한테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도록 하면 얘들이 그 남는 돈을 사용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한 거예요. 높은 분들이. 이거 자체가 통신사의 배를 불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짜먹겠다는 건데 예. 배가 부르려면 시간이 일단 필요해요.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엄청 그쵸. 많았을 텐데. 예. 그동안 배가 사실 안 불러서 요금을 못 내렸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거는 더 불려줄 테니 예. 내리자. 이게 낙수 효과가 사실 성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 그 사실 순진한 의도였던 거죠. 순진했다. 근데 왜 통과가 됐지? 그거는 그 저기 옆 동네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쪽에 좀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폰 6가 나오면서 느닷없이 네. 시장이 이상하게 뒤바뀌고 있었어요. 단통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켜졌었어요. 네. 10월 초부터 10월 1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아이폰이 나오기 딱 정확히 10월 31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잘 지켜졌죠. 네. 그래서 그 아이폰이 나올 때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아이폰 어떻게 사냐?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냐? 네. 야, 다 똑같아. 지금 바로 가서 원하는 제품을 하루라도 빨리 사서 잘 쓰는 게 좋은 거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일 사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대란이 터지면서 제가 대역죄인이 된 거죠.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하. 저는 다시는 이제 최호섭 기자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요. 아하. 저도 미래의 말을 예. 저 IT 전문 기자를 속이는군요. 어? 그러면 만약에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개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까요? 롤백 해야죠. 저는 이제 정부가 좀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해서 그 직접적으로 요금 인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단말기 보조금 막는다고 해서 요금 인하 이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벌써 십수년째 시행착오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말이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단통법,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 그래서 단통법 아니겠어요? 네. 이 명칭 때문에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취지가, 이야기 오는 취지가 이 법은 애시당초 요금을 내리기 위한 네. 거기서 출발했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은 단말기 보조금 얘기가 주가 됐단 말이죠. 그럼 법 이름을 바꿉시다. 뭘로 뭘로 바꿀까요? 바꿀까요? 요인법. 요금제 요금 인하에 요금자 인하를 위한 어쩌고 저쩌고 법. 요인법. 네. 네. 동의 안 하십니까? 네. 아, 동의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상정하시죠.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길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뭐 가는 거 보내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가는 거 어렵다고. 예, 알겠습니다. 최 기자에게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착하게 믿고 있는 법이에요. 정말 최 기자가 네. 참 맑고 순진한 것 같아요. 네, 예. 깨끗해. 예. 자, 오 기자에게 단통법이란? 헛다. 예, 예, 자, 방송 불가한 용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망가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최고의 정말. 악플러를 뽑아서 선물 하나씩 좀 드리죠. 네. 어허. 그러면 그 난 사람들이 악플러에게 선물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개인적으로 선물을 공약 한번 하십시오. 카메라 보시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제 사비 털어서 악플러를 한 명 뽑아서 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어떤 선물? 그러면 자, 아마 그분들 말이죠. 이 휴대전화를 본인들 돈으로 이렇게 뭐 요금을 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렇죠. 70원? 네. 우리 그 말이죠. 여기 데이터 조금 많아. 1기가 넘기냐 마냐. 월말쯤 되면 뭐 고객님 데이터 사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데 막 그분들은 많이 쓸 거예요. 그죠? 예. 무제한을 쓸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스마트폰인가?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됩니다. 가서 제가 요인법을 만드십시오라고 얘를. 1인 시위 하시면 저희가 취재 나가겠습니다. 야, 정말 말이지 기자들은 말이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래놓고 마지막에 배신을 때리는. 같이 야, 하면 정말, 저희 집시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오 기자. 단통법이란? 저 욕해도 돼요? 오 기자에게 국회란? 이번에 오 기자예요, 국회예요, 아니면 오 기자에게 단톡법이에요? 단통법 할게. 아니면 오 기자한테 차정인가 이렇게 들어온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 기자에게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다시 하자. 이거 나 이거 용납 못해. 나 이거. 네, 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T트렌드 김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움 갖고 왔는지 첫 번째 아이템. 네, 첫 번째 아이템은 아이용 무버라고 불리는 셔들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개념을 좀 설명을 할까요? 네, 육아나 영아를 두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 경우에도 사실 아이를 출근하기 전에 영아원이나 또는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항상 아빠나 엄마 중에 한 사람이 네. 그런 불편함을 싹 없애주는 아이용 차량 도우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죠?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거나 뭐 유치원을 가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부모가 항상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허가된 운전자가 픽업 픽업을 하는 서비스를 거죠. 예. 한다는 얘기예요. 예, 픽업을 하고 드롭오프를 아하. 이제 내려주고 하는 그래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셔들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료를 내긴 해야 돼요. 예. 월 기본 $9 정도 이상을 내야 되고 내가 픽업하는 거리, 디스턴스, 거리에 따라서 또 이용료가 차등 또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아이의 안전도 고려해서 양육을 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드라이버만 주로 여기서 가입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100명의 여성 엄마 드라이버가 현재 등록돼서 부수입으로 사실 부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차를 타는 것까지는 뭐 봤다고 치고 말이죠. 제대로 학교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셔틀 서비스에서는 내가 지정한 그 드랍 오프 스팟 지정된 내려야 위치, 할 곳, 곳에 대한 GPS로 다 트래킹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모바일로 옵니까? 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내리면 내렸다라고 문자가 오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차량 픽업 서비스인데 이게 또 IT 시스템 만나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에 그렇죠. 원하는 시간에 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유형으로서 그렇군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내에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사실 일찍 일어나서 제 아이를 초등학교 거리가 15분 걸려요, 차로. 아주 미치겠습니다, 사실. 좀 더 자고 싶은데. 애에 대한 사랑이 없으시군요. 사랑이 높은데 네. 이게 술 먹고 이렇게 좀 야심한 밤에 들어갔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다고 너 혼자가 네가 알아서 찾아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차를 운전하고 데려가 줘야 되는데 셔틀 서비스가 한국에 있다면 저는 $9가 아니라 $90를 내더라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내가 귀찮아서 이거 말고요. 뭔가 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시간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아니면 좀 더 이 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잘 간다면 애들 입장에서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맞는 말인데요. 잘 보시면 결국 부모가 귀찮아서 이 셔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하고 믿을 만한 또 다른 운전자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그 가정을 솔루션으로 해결한 아주 똑똑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도 굉장히 온디맨드스러운 서비스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 약국에 가지 않고도 약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필팩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필팩. 자, 개념이 어떤 거죠? 필팩이란 뜻이 이제 약 봉지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 봉지를 내가 직접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약사한테 약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와서 때에 맞춰서 먹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전부 다 없애서 사용자한테 편안함,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을 배달해준다는 얘기예요? 사실 약을 복용한다고 하는 게 내가 바쁘고 귀찮으면 약을 제때 복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처방전에 예를 들면 몇 주마다 한 번씩 꼭 복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료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록에 근거해서 약을 약사와 합의하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그 약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그 배달된 약을 사용자는 복약제도 안내문에 따라서 이제 약을 제때 복용함으로써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란 거죠. 그야말로 의료 서비스와 IT 서비스가 만난 개념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처방전에 대한 그 정보를 이 필팩이라고 하는 중간에 인터미디어리를 하는 업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한국에서 그게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될 거고요. 그렇죠. 어찌됐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려면은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규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5G, 이 다가올 미래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받는다. 그냥 다운받아 지나보다라고 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바뀌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 번쯤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